안녕하세요. SSNC의 한은혜입니다. 콘서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재택근무 환경이 계속 지속되는 환경에서 내외부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포스포인트 차세대 방화벽 NGFire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게 너무 식상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해서 식상한 우리 코로나에 대한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보면 이제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일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변화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한겨레 신문의 조사 자료인데요. 100대 기업, 국내 매출 100대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재택근무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을 보면 거의 90% 가까운 기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재택근무 환경에서 업무 생산성이 어떤가를 봤을 때 80% 이상이 정상근무 대비 80% 이상 정도는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원에서 이러한 재택근무를 위한 어떤 보안 가이드라인, 보안 기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 또는 기업, 기관에서 이런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스포인트 NGFire를 적용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포스포인트에는 ECA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컨택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의 ECA인데요. 사용자 단말이 내부 인트라넷으로 접속을 할 경우에 이 유저 단말을 접속을 해도 될 것인지, 어떠한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ECA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PC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각종 메타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내망에 접속할 때 어디까지 접속을 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이런 기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PC에 ECA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메타 정보들을 수집을 한 이후에 이러한 정보들을 리스너를 통해서 정책을 반영을 하면서 실제로 내부망에 접속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에 대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 다양해진 어떤 업무 환경을 통해서 방화벽이 불시에 설치된다거나 임시적으로 구성된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사업장이 생긴다거나 또는 업무 환경, 또 분산근무를 위해서 새로운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포스포인트 NGFire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클라우드 기반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활용한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포인트 SMC를 통해서 어떤 초기 설정들을 해두게 되면 이러한 설정들이 포스포인트 인스톨레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업장, 국내든 해외든 이런 사업장에 방화벽이 전달이 되게 되면 실제로 엔지니어가 설치하기 위한 운영자 같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 방화벽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설정들 또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들만 만들어 놓으면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초기 설정을 바로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초기 설정을 USB 저장해서 바로 방화벽에 장착하면서 초기 설정들을 로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바로 SMC 서버로 붙게 되고 SMC 서버하고 연결이 되면 그 이후로 정책을 다운로드하고 여러 가지 폴리시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방화벽 설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는 포스포인트의 NGFire라는 제품이 아주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인 중에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이미 포스포인트 NGFire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포스포인트 NGFire를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을 보면 기본적인 파이어월 기능, IPS 기능, SD-WAN 기능, 그리고 VPN 기능, 그리고 우회를 막는 안티 이베이전 기능, 그리고
SSL 트래픽을 복구해서 볼 수 있는 디크립션 기능, 그리고 프록시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 관리하는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이런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포스포인트 엔지파이어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여러 가지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랑 접목이 돼서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포인트가 기존에 고전적으로 잘해왔던 여러 가지 DLP 기능이라든가 웹 시큐리티 또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부분들과 같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포인트 엔지파이어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차세대 방화벽 대비 좀 강력한 기능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침입 방지 기능, 그리고 고가용성 부분, 그리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력한 침입 방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IPS 기능을 사용하는 여러 어떤 보안 장비들이 기본적으로는 패킷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패킷 검사는 여러 가지 우회하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포스포인트 같은 경우는 스트링 검사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스택 일반화를 통해서 실제로 패킷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전달이 돼서 들어오고 그 순서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부분들을 다운로드하는 페이로드로 다 생성을 해서 공격이구나 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보호 조치를 위한 이런 강력한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회에 대한 어떤 우회 공격에 대한 탐지인데요. 이렇게 우회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앱이라든가 TCP나 IP 이런 여러 가지 레벨에서 난독화라든가 단편화라든가 또는 오버래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어떤 제로데이 공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 그러니까 패치되지 않는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격이 성사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스포인트에서는 AET에 대한 고급 회피 기술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풀 프로토콜 스택 일반화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IPS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부분 검사를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패킷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든 패킷들에 대해서 풀 프로토콜 스택 일반화라는 기술을 적용한 이러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위협을 도출하고 가식성을 확보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탐지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NSS 랩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부터 계속해서 NSS 랩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어떤 그 IPS에 대한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어떤 방어 기술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2016년도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이 시점으로 어떤 우회하는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상용화된 어떤 익스플로이트이 굉장히 많이 이때부터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공급되는 그런 상용화된 툴을 통해서 굉장히 우회하는 어떤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의 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킷만 바라보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성이 커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반면에 포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9.7%까지 방어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 수준을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NSS랩에서 엔지파이어 분야에서는 7년 연속 레커멘디드를 선정이 되었고, 또 IPS 부분에서 3년 연속 레커멘디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말씀드릴 건데요. 중앙 관리 체계를 두는 여러 가지 방화벽들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책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정책이 다시 내려가고 다시 수립이 돼야 되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포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디자인될 때부터 중앙 관리를 근간으로 한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뀌어서 바로 적용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
중앙의 SMC를 통해서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수백 대 이상의 장비를 하더라도 불과 수십 분 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빠른 정책 반영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하게 사용하고 있는 최대 사례를 보면 엔지파이어에 대한 기능, 그리고 IPS를 전문으로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가상으로 환경된 엔지파이어 기능, 이 세 가지 환경에 대해서 최대 2,000대의 장비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앙관리 콘솔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MC에 대한 관리 체계들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서버를 분리해서 백업하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또는 대륙별로 지역별로 로그 서버를 분리시켜서 분산된 로그 저장하는 체계를 군다던가,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유연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아주 빠르고 쉽게 원격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트를 직접 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업무적인 로드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방화벽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면 이 구간에 방화벽을 물리적으로 보내고 또는 가상으로 구성을 하고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초기 설정들을 클라우드, 포스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 방화벽이 이 포스포인트 클라우드의 인터넷 접속만 가능한 환경이거나 또는 이 클라우드로부터 초기 설정을 USB로 내려받아서 바로 적용하는 형태로 해서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 설정이 된 방화벽은 바로 포스포인트 SMC 중앙관리 콘솔과 연결이 되어서 정책을 다운로드 받고 그 이후 여러 가지 관리 체계나 또는 여러 가지 패치나 관리 요소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포스포인트에서는 노터치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벽에 있어서 이런 빠르고 쉬운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큰 대규모의 방화벽 운영 환경에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에 있는 브랜치 방화벽이라든가 엣지 방화벽 또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방화벽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개 아까 보셨던 2,000개 넘는 이러한 방화벽 또는 이기종 간에 또는 다른 버전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수분 내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중앙 관리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용성과 함께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을 보면 보통은 2대의 방화벽을 이중화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중화 구성을 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모델이거나 동일한 버전이거나 이렇게 해서 2개 내지는 또는 4개의 노드 정도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요. 포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동일하지 않아도 텐즈를 수행하는 방화벽 또는 원지를 수행하는 방화벽, 이렇게 기종이 다른 환경 그리고 버전이 다른 환경에서 최대 16개의 노드까지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업데이트 부분에서 오프라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방화벽을 일단 절체하고 패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올리고 다시 이중화 세컨더리를 다시 올리고 2개를 다시 클러스터링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는 야간 작업을 한다던가 주말 작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이용한 적용을 한다던가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구간에 있는 방화벽은 이런 작업들을 하지 못해서 패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업무 리스크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포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재부팅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서 패킷이 누락된다거나 또는 오프라인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레벨에서 가용성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웬을 연결하는 클러스터링 네트워크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서 라우터가 불필요하게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대 16대의 장비까지 이기종의 또 다른 버전 간의 클러스터링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별도의 L4나 L4 스위치에서 하는 로드 밸런싱도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서버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중화라던가 백업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개의 로그 서버를 복수대로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로그 확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하이 어베일러비리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SD-WAN을 통한 다중 ISP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의 NG 파이어월 장비에 여러 개의 ISP를 멀티로 두고 가장 빠른 링크가 사용자한테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는 추가 비용이나 또는 이걸 위한 특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 없이 호스트포인트 자체적으로 이러한 구성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관리 서버를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관리 서버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로그 서버 또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주게 되고, 그리고 뭐 권역별로나 또는 여러 가지 구성별로 로그 서버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러 다중 환경에서, 그리고 대용량 규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링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최대 16대의 액티브 클러스터링을 구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른 모델 간의 또는 다른 버전 간의 클러스터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확장성을, 굉장히 큰 확장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스포인트 차세대 방화벽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포스포인트 차세대 방화벽이 가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어떤 세 가지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회피 방어 기능, IPS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익스플로이트나 멀웨어에 대한 이런 방어를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풀스트림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회 공격이나 강력한 우회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형성을 통해서 저희가 다운타임 없이 방화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확장성을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고가용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마트한 관리, 적용에서부터 운영까지 간편한 업데이트를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관리 체계가 또 고가용성을 같이 함께하면서 포스포인트 엔지파이어만의 어떤 독보적인 이런 기능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스포인트 차세대 방화벽 엔지파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스포인트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나 또는 지사가 철수되면서 이 지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SSNC가 한국 내 유일한 지사 역할을 하면서 포스포인트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포스포인트는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온프라미스 환경의 웹 시큐리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대한 어떤 APT 방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SSL을 분석하면서 위에 사이트를 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라든가, 악성 사이트에 대한 접속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리고 또는 네트워크 기반의 DLP를 수행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이메일로 유입되는 여러 악성 메일들을 필터링 해내는, 또는 DLP 관점에서 정보가 나가는 것들을 막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멀웨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행위 분석으로 악성 코드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환경들을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서 복합된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는 사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런 온프라미스 환경의 보안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보면, 최근 들어서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단말이 집에서 사용되는 또는 회사 밖에서 사용되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을 병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로 안전한 보안 체계,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을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스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웹 시큐리티 또는 AMD 이런 구성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사용하지만 사내와 동일한 수준의 운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환경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는 DLP라던가 사용자 UEBA라던가 또는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하는 모든 어떤 위험한 환경들을 제어를 해주고 또는 회사에 위협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쉽게 발견을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같이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통합 콘솔을 통해서 단일화된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 단일화된 환경을 통해서 정책을 주거나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쉽게 보다 쉬운 환경으로 그리고 보다 강력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슈 이후로 클라우드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미 많은 기업들이 5365라던가 팀즈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의 도입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하는 캐스비 영역이라든가 또는 웹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다 접목해서 통합적인 어떤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포스포인트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보안 정책으로 또는 더 안전한 보안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서포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 설명드린 NG 파이어월 차세대 방화벽과 접목해서 다른 분야를 조금 더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화벽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국내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수동으로 방화벽 운영 인력이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방화벽 운영자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되고 근무 시간 이외에는 정책을 다시 닫아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업무 가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업무 중간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휴먼 에러를 만들게 됩니다. 운영자가 정말 고의적인 또는 정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주 작은 사소한 클릭 한 번에도 큰 장애로 이루어지면서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라는 이러한 보안 기술이 아마 보안 영역에서는 가장 처음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보안을 운영하는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스토리가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내역들에 대한 이력 관리 그리고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포인트의 뛰어난 차세대 방화벽과 더불어서 정책 자동화 관리를 하게 되면 보다 고객사의 안전한 보안 운영, 업무 환경, 그리고 기업의 보안 환경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FPMS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FPMS는 포스포인트 파이어월 폴리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대규모 금융권 2개의 회사의 사례를 보면은요. 우선 반드시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신청을 할 때는 기존의 방화벽에 어떤 정책이 들어있는지 또는 이러한 정책을 신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화도 많이 하고 방화벽 운영자에게 이러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 검증이라는 절차를 둬서 방화벽 정책을 신청하기 전에 컴플라이언스의 위반은 없는지, 중복되는 룰은 없는지, 과다 허용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설계된 보안 기준에 따라 정책을 검증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되고 승인된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화벽에 적용된 모든 정책들을 다 조사해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는 구간과 그리고 적용돼야 되는 정책을 설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후에는 기존의 운영 중인 모든 방화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사후 검증하고 정합성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분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료나
연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복이나 미사용 정책이 있는지, 과다 허용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열지 말아야 될 웰롱 포트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한 그 금융권의 사례들을 보면 신청 시스템에서부터 적용하는 이 단계까지 운영자의 큰 개입 없이 검증 정도만 운영자가 하고 자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쓰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사용한 고객사 사례로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인재들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청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청된 정보가 어느 방화벽에 적용해야 되는지 분류하고, 그리고 신청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병합하거나 그룹핑하거나 기존 정책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자동적으로 설계한 이후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자에 해당 방화벽에 적용되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FPMS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했던 사례 중에 대치사업장이 만들어지면서 즉시 한 건으로 5만 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작업인 경우에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방화벽 정책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한 사례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동화된 체계를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항상 어디나 보안 운영 인력은 굉장히 작고 해야 되는 업무는 많고 이런 환경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또는 장애를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보안 운영과 그리고 빠른 스피디한 어떤 보안 정책 적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 제가 호스포인트 차세대 방화벽과 그리고 방화벽 정책 자동화 관리 이러한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